요즘 집값이 자꾸 막 반등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수시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이유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는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집값이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좀 펼쳤죠. 경기 부양책을 펼친 이유가 집값이 무너지면 일단 정부 입장에선 좋지 않고요. 세수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에 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세게 떨어지려는 걸 막아보려고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끔 어떤 지역에서는 집값이 올랐다 그런 뉴스 기사도 나오고요. 집값 하락폭이 실제로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같은 시기에는 면밀하게 이런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주 나오는 KB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하락이 계속 되고 있었죠. 거의 주간 단위로 0.4%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2월달 들어서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그런 게 나오고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0.36%로 줄었는데요. 그 줄어든 하락폭이 그 다음 주에도 그대로 좀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2월 말쯤에는 하락폭이 0.27%로 더 감소가 됐죠. 그리고 이번 주에도 0.27%, 지금 하락폭이 2주 단위로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건 하락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1월 말에는 4천만 원이 떨어졌다. 그런데 2월 초에도 4천만 원이 떨어졌죠. 2월 중순에 3천만 원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 주에도 3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2천만 원이 떨어지고 이번 주에도 2천만 원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락폭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락하는 폭이 줄어든 거죠. 정확히 얘기해서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월 13일 날 집을 산 사람보다 지금 3월 6일 날 집을 산 사람이 더 싼 가격에 산 거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0.5%까지 하락폭이 늘어났었는데 0.3%까지 줄었고요. 저번 주에는 0.23%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다시 0.3%로 하락폭이 좀 늘었죠. 서울뿐만 아니라 한번 수도권을 볼까요? 수도권 가기 전에 부산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니까 부산이 이제 우리나라의 두 번째 도시죠. 하락이 보통 0.27, 0.29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2월 말에는 0.15% 하락폭이 굉장히 좀 줄었죠. 색깔까지 좀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다시 0.33%로 하락폭이 2배가 늘었습니다. 수도권을 보게 되니까 0.5%에서 0.4%, 0.38%, 그리고 이번 주에는 0.36%, 하락폭이 거의 유지가 되고 있죠. 하락폭이 좀 줄긴 줄었지만 폭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2월 달에 하락폭이 좀 순간적으로 줄은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근데 3월 달 들어서 어때요? 다시 그 예전의 하락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수 매도자 동향을 조금 한번 볼게요. 매수 매도자 동향이 뭐냐면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좀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숫자가 한 15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는 22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20에서 22까지 또 늘었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매수자가 늘어나고 있고 매매 거래 지수, 거래가 좀 얼마나 되는지. 예전에는 거래가 0.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거래가 9.1, 7, 8, 9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물론 거래가 아주 미미해요. 근데 거래가 어찌됐든 늘어나고 있고 매수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이 말은 거래가 되는데 어떤 거래가 되냐면은 진짜 싼 금매, 시세보다 싼 매물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매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금매물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래는 늘고 매수자는 늘었지만 아까 같이 어때요?
가격 하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 KB 통계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정답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통계잖아요. 통계. 어떤 통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저걸 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뭐 하락폭은 좀 줄긴 줄었다. 근데 다시 하락폭이 좀 늘어날 조짐이 보이는구나. 그걸 통해서 뭐 일시적으로 하락폭이 좀 정책이나 대출 금리나 그런 거에 의해서 좀 줄어들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죠. 계속 보면서 저 하락폭이 계속 줄어들어서 0까지 근접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상승폭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얼마 전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잖아요. 미국의 거대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금융위기로 번질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좀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많이 아픈데 여러분이 세상에 공짜로 돈을 버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야근을 해야 돈을 더 받는 거고요. 영업하시는 분은 내가 한 번이라도 영업을 더 해서 성사시켜야 돈을 더 받는 거고, 장사하시는 분은 손님을 한 팀이라도 더 받아서 내가 음식을 팔아야 돈을 버는 겁니다. 집 같은 경우도 내가 머리 아플 정도로 고민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고 머리 아픈 게 당연한 거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집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비 오는데 비 너무 맞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